무더운 여름철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그런데 토마토 하나가 모기약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모기약과 토마토, 과연 뭐가 더 강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정말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이에요. 집에 있는 토마토, 버리던 양파 껍질, 소금 한 줌으로 모기를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면서 말이에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궁금하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가 정말 모기약보다 강할까요? 네, 정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77세 한만호 할아버지가 계세요. 평생 토마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저희 토마토 밭에서 일할 때는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밭 밖으로만 나가면 모기가 막 달려드는데 토마토 밭 안에서는 정말 신기하게 모기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우연이겠지 했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집에 와서 의학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천연 모기 퇴치제였던 거예요. 모기들이 이 토마틴 냄새를 맡으면 신경계에 자극을 받아서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전혀 해롭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어요. 정말? 그럼 한번 직접 해볼까? 그래서 저는 바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토마토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즙을 내고 오른손에만 발라보고 저희 집 마당에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왼손에는 모기가 계속 달려드는데 토마토 즙을 바른 오른손에는 모기가 절대 앉지 않는 거예요. 진짜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딱 나뉘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되네? 바로 다음날 최영희 할머니께 전화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밤에 토마토 하나 사서 반으로 잘라서 머리맡에 놓고 주무세요. 할머니가 선생님, 토마토가 정말 모기약 역할을 해요? 네, 제가 직접 해봤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에요. 그 다음날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젯밤에 모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목소리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사용법이 엄청 간단하다는 거예요. 방법 하나.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즙을 내고 그 즙을 손목, 발목, 목 뒤에 살짝 발라주세요. 냄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큼한 토마토 향이 나죠. 방법 둘. 더 간단해요.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그냥 머리맡 접시에 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토마틴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져서 하룻밤은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방법 셋. 특급 비법. 토마토 잎사귀가 있으면 더 좋아요. 잎사귀에 토마틴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잎을 손으로 비비면 진한 향이 나오는데 이걸 현관이나 창문 근처에 두면 아예 모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생각도 못해요. 특히 방울토마토가 더 좋아요. 작지만 토마틴 농도가 높아서 효과가 더 좋거든요.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한 팩 사서 몇 개는 드시고 몇 개는 모기 퇴치용으로 쓰면 일석이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비교를 해드릴게요. 81세 김영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모기약을 써오셨어요. 그런데 토마토 방법을 써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그동안 모기약 사는데 돈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토마토 하나로 해결되다니? 게다가 모기약 뿌리고 나면 머리 아프고 숨 막혔는데 토마토는 오히려 상쾌해요. 바로 이겁니다. 모기약과 토마토의 진짜 차이. 모기약은 피레스로이드계라는 화학 독성 성분으로 모기를 죽이면서 우리 몸도 조금씩 해칩니다.
반면에 토마토는 토마틴이라는 천연 성분으로 모기를 쫓아내면서 우리 몸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바로 어제 제 응급실에 76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실려왔어요. 30년간 매일 모기약을 뿌리시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손발이 저려서 119가 출동한 거예요. 가족들이 할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며 울면서 따라왔어요. 또 다른 79세 최영희 할머니는 25년간 모기약을 쓰시다가 선생님, 밤에 숨이 막혀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검사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까 바로 모기약이 원인이었어요. 모기약을 끊고 2주 후에 선생님 숨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모기약의 화학 독성이 매일 조금씩 우리 몸에 쌓여서 호흡곤란,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독을 빼내는 능력이 약해서 더 위험해요. 그런데 토마토는 어떤가요? 30년 넘게 써도 몸이 더 건강해져요.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독성 화학 물질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릴 건가요? 아니면 천연 토마틴으로 건강도 지키면서 모기도 완벽하게 쫓아낼 건가요? 그런데 토마토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모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천연 무기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발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5세 박순옥 할머니가 계세요. 30년간 전통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진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가게는 다른 가게랑 다르게 파리나 모기가 별로 없어요. 옆 가게는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우리 가게만 깨끗해요. 할머니, 혹시 특별히 뭔가 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게가 양파 창고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순간 저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관련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파에는 황화합물, 특히 알리신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모기와 파리들의 후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양파 껍질에 이 성분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실험을 해봤어요. 집에서 양파를 까면서 껍질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스타킹에 양파 껍질을 넣고 베란다에 걸어뒀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저녁만 되면 베란다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모기들이 우르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양파 껍질 주머니를 걸어두고 나서는 정말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박순옥 할머니께 전화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양파 때문이었어요. 양파 껍질에 황화합물이 모기를 쫓아내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어머, 그럼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네요? 하시더라고요. 활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양파를 까실 때마다 껍질을 모아두세요. 그리고 양말이나 스타킹 같은 망에 넣어서 베란다, 현관문 근처, 창문 옆에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파 껍질을 물에 넣고 끓여서 양파 껍질 우린 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스프레이 병에 넣어서 구석구석 뿌리시면 더 꼼꼼하게 방충할 수 있어요. 황화합물이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우러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공기 정화 효과까지 있다는 거예요. 양파의 황 성분이 공기 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까지 잡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양파 껍질 주머니를 걸어둔 뒤로 감기도 덜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빨간 양파 껍질이 효과가 더 좋아요. 보라색이 진할수록 황화합물과 케르세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껍질이 바짝 마르면 마를수록 성분이 농축되어서 효과가 더 오래가요. 양파 껍질 주머니는 한 달 정도 쓸 수 있어요.
색깔이 바래거나 냄새가 약해지면 새로 갈아주시면 되고요. 비용으로 따지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원래 버릴 것을 재활용하는 거니까요. 68세 윤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그동안 얼마나 아까운 일을 했는지 몰라요. 양파 껍질을 그냥 버렸다니. 이제는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모기들이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침입하고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환자분인 74세 박정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창문도 다 닫았고 방충망도 새로 바꿨는데 왜 모기가 계속 나와요? 미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혹시 집에 가서 하수구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 세면대 밑에 있는 하수구 말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수구요? 하수구가 뭔 상관이에요?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는 깜짝 놀라서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화장실 세면대 하수구에서 모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30년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기들의 비밀 통로였던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모기들이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었던 거죠. 왜 하수구일까요? 하수구는 항상 습도가 높잖아요. 모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그런 습한 곳이에요. 거기서 알도 낳고 통로로도 이용해서 우리 집 안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냄새를 따라서 모기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법은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굵은 소금 하나면 끝이에요. 하수구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려주세요. 소금이 습기를 강력하게 흡수해서 모기들이 살 수 없는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게다가 소금에 나트륨 클로라이드 성분이 강력한 살균 효과도 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까지 잡아주니까 일석이조예요. 꼭 굵은 소금을 쓰세요. 김장할 때 쓰는 그런 굵은 소금 말이에요. 고운 소금보다 수분 흡수력이 더 좋고 오래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하수구 뚜껑입니다.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 뚜껑이 헐거우면 소용없어요. 모기들이 뚜껑 틈으로 스멀스멀 들어오거든요. 특히 화장실, 베란다, 바닥 배수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안 쓰다 보니까 뚜껑이 비뚤어져 있거나 제대로 안 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곳이 바로 모기들의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하수구 마개가 몇백 원밖에 안 해요. 그 작은 돈으로 여름밤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정말 가성비 최고의 투자죠. 여기서 특급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가루도 함께 뿌려보세요.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히드라는 성분도 모기들이 정말 싫어해요. 소금의 습기 제거 효과와 계피의 방충 효과를 함께 쓰시면 완벽한 하수구 방충이 완성돼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써보시고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하수구만 제대로 막았는데 집안 모기가 80% 이상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기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았어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기들의 교묘한 침입로와 그것을 막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기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방충망도 새로 바꿨는데 왜 모기가 들어와? 하면서 의아해하신 적 말이에요. 저도 작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방충망도 새 걸로 바꿨는데 왜 모기가 들어오지? 하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손전등을 들고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모서리 쪽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실날 같은 틈이 있더라고요. 겨우 1에서 2mm였는데 모기들에게는 대문 같은 입구였던 거예요. 더 교묘한 건 창틀 부분이에요. 창문과 방충망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겨요.
특히 오래된 창문은 창틀이 조금씩 휘어져서 완전히 밀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창틀 아래쪽에 있는 물구멍이에요. 빗물이 빠지라고 만든 작은 구멍들인데 거기로도 모기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1층에 사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충망 점검부터 하세요. 손전등으로 비춰보시면 작은 구멍들이 다 보여요. 구멍이 있으면 홈센터에서 파는 방충망 보수용 테이프나 패치를 붙이시면 됩니다. 창틀 틈새는 실리콘 코킹이나 문풍지로 막을 수 있어요. 물구멍은 전용 커버를 씌우거나 가는 방충망 조각으로 막아주세요. 통풍은 되게 하면서 모기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물주머니를 이용한 광학적 모기 퇴치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장에서 생선 파는 곳 가본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투명한 비닐봉지에 물을 넣은 게 걸려 있는 걸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파리나 모기 쫓으려고 걸어둔 거예요 라고 대답해요. 저도 처음엔 설마 그게 되겠어? 했어요.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정말 과학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물주머니가 햇빛을 받으면 물의 굴절률 때문에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고 굴절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무작위적인 빛의 패턴이 모기들의 보관, 즉 겹눈에 혼란을 줘서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모기들이 물주머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다른 모기가 있다고 착각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착시 효과인 셈이죠. 물주머니는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투명한 지퍼백이나 비닐봉지에 물을 반 정도 넣고 입구를 잘 묶어서 창가나 베란다에 걸어두시면 돼요. 너무 크면 무거우니까 적당한 크기로 만드세요. 여기서 특급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물주머니 안에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넣어 보세요. 동전의 구리 성분이 모기들이 싫어하는 성분이고 동전이 빛을 더 많이 반사시켜서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물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어서 집 주변에 걸어두는 거예요. 현관, 베란다, 뒷문 근처에 각각 하나씩 걸어두면 집 전체가 모기 차단 지역이 되는 거죠. 83세 정관수 할아버지는 선생님, 물주머니 걸어둔 뒤로 모기가 베란다 근처에도 안 와요. 신기해요. 라고 하셨고 67세 김순희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이제 모기 걱정 없이 창문 활짝 열고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방충망 점검과 물주머니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모기들이 집에 접근하는 걸 90% 이상 차단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적인 방법들이죠. 그런데 혹시 이 모든 방법을 써도 가끔 모기한테 물릴 때가 있죠? 그때를 위한 마지막 비법이 있어요. 가려움을 10초 만에 없애는 놀라운 화학적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방충을 해도 가끔 모기한테 물릴 때가 있죠? 그때 가려움을 10초 만에 없애는 과학적 방법이 있어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선생님, 모기 물린데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긁으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약해서 조금만 긁어도 상처가 나고 흉터까지 남거든요. 그리고 한번 긁기 시작하면 자꾸 더 가려워져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78세 한영순 할머니가 어느 날 선생님, 모기 물린 데가 너무 가려워서 밤새 긁었더니 피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비누를 이용한 사념기 중화법입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비누로 거품을 내보세요. 그리고 모기 물린 곳에 발라두세요. 비누요? 비누가 뭔 소용이에요? 할머니,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모기가 우리 피를 빨 때 침을 주입하는데 이 침 속에 항응고제와 함께 산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비누는 알칼리성이라서 이 산성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럼 정말 안 가려워져요? 네, 정말이에요. 한 5분만 기다렸다가 물로 씻어내 보세요. 그 다음날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비누 발랐더니 가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세수할 때 쓰는 비누면 충분해요. 거품을 내서 모기 물린 곳에 발라두고 5분 정도 기다린 다음 물로 씻어내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온열을 이용한 히스타민 분해법입니다. 모기 침 속에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가려움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타민이 50도 정도의 온도에서 분해된다는 의학적 사실을 아시나요? 따뜻한 물수건을 모기 물린 곳에 대거나 드라이어 바람을 쐬거나 따뜻하게 데운 숟가락을 살짝 대주면 돼요. 단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해야 해요. 특히 드라이어 방법이 가장 편해요. 드라이어를 약한 바람으로 설정하고 20에서 30c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모기 물린 곳에 1에서 2분 정도 쐬주세요. 따뜻한 바람이 히스타민을 분해해서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 두 방법을 함께 쓰시면 더 효과가 좋아요. 먼저 비누 거품으로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도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의 100% 가려움이 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모기에 물린 직후에 바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처치하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바로 몸을 확인해 보시고 물린 곳이 있으면 즉시 처치하세요. 또 다른 응급처치법으로는 얼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모기 물린 곳에 얼음을 살짝 대주면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가려움을 못 느끼게 해요. 급할 때 쓰면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모기 물린 곳을 절대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대신 손바닥으로 살살 문지르거나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려움은 덜하면서도 상처는 안 나요. 75세 박민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모기 물려도 무섭지 않아요. 비누하고 드라이어만 있으면 10초 만에 해결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학적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 물린 곳이 너무 많이 부어오르거나 빨갛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오세요. 특히 숨이 막히거나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의사로서 알려드린 5가지 과학적 방법 어떠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죠? 토마토 속 토마틴이 모기약보다 더 강하고 버리던 양파 껍질의 황화합물이 천연 방충제가 되고 소금의 흡습 효과로 모기들의 비밀 통로를 막을 수 있고 물주머니의 광학적 원리로 모기를 쫓아낼 수 있다니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의 토마틴 성분으로 모기를 완전히 격퇴하고 두 번째, 양파 껍질의 황화합물로 천연 방충제를 만들고 세 번째, 굵은 소금으로 하수구의 습기를 제거해서 모기 통로를 차단하고 네 번째, 방충망을 꼼꼼히 점검하고 물주머니의 광학 효과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다섯 번째, 혹시 물렸을 때는 비누의 산염기 중화 작용과 온열의 히스타민 분해 효과로 가려움을 10초 만에 해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방법들의 놀라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으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와도 걱정 없고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돈도 거의 안 들면서도 효과는 화학 살충제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22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들은 정말 효과 있어요. 제 환자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모두 깜짝 놀라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이거든요. 72세 이순자 할머니처럼 75세 박순옥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와, 이런 과학적 방법이 있었네? 하면서 말이에요. 이번 주말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토마토 하나 사서 머리맡에 놓아보시고 양파 까실 때 껍질 모아서
망에 넣어 보시고 하수구에 굵은 소금 뿌려 보세요. 분명히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여름나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독성 화학물질로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모기를 잡을 필요 없어요. 과학이 증명한 자연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해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토마토의 토마틴 효과였나요? 양파 껍질의 화합물이었나요? 아니면 물주머니의 광학 효과였나요? 여러분의 놀라운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토마토가 정말 모기약보다 강해요 라고 써주시면 저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과학적 방법들을 꼭 보여주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의학적 건강 비법으로 찾아뵐게요. 혹시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과학적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